자, 자, 미국으로. 미국 좋습니다. 미국 얘기. 저는 본부장님이랑 미국 얘기할 때 제일 재밌어요. 2018년, 2019년 뭐 계속 지금 몇 회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뭔가 8회 말, 9회 말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느낌? 돌아왔죠. 거기 왔다 갔다. 이 게임이 그렇죠. 재밌네요. 우리가 그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적 사이클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추세적 주기란 게 있고. 그래서 사이클, 경제 사이클이 짧은 뭐 한 2, 3년짜리를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2, 3년짜리가 더해져서 아주 큰 주기적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야구 경기를 이렇게 따지죠. 3이닝짜리가 여러 개가 붙어서 9이닝짜리가 나올 수 있고 12이닝짜리가 나올 수 있고 뭐 15이닝, 18이닝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미국의 역사를 보면 18년짜리, 뭐 19년짜리가 3번, 그리고 8년짜리가 하나. 그게 상승 사이클. 아주 긴 사이클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면 한 3개월짜리가 3, 6, 18이니까 6번 붙은 거에 하나, 뭐 2, 3개가 있었고 그냥 3개가 붙은 게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주기로 쪼개서. 그래서 이번이 지금 보면 12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12년 되는 주기 한번 밀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된 거지. 그러면 그거는 3년은 가는 거지. 그래서 다시 시작됐군요. 그래서 그 3년은 가는데 그 3년이 2020, 2021, 2022가 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2022년 상반기까지는 가겠구나. 요거는 금리와도 좀 연동이 있나요? 경제 사이클과 금리 경제 사이클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장단기 금리차 이런 것도 연결이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이후의 경제 사이클 그것도 연결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했다는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선 장단기 금리차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경기 사이클이 정말로 큰 주기적으로 끝났다고 볼 때는 보통 금리의 장단기 금리차가 쭉 축소돼서 0%까지 내려와요. 0%까지 내려왔다가 더 밑으로 내려오고 뭐 마이너스까지 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난 부양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다시 생기고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더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너무 장단기 금리차가 너무 확대가 많이 되니까 이제 미 연준이 경기를 좀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클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한 1.5% 수준,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1.5% 수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사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크게 역전이 되면 그때는 팔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면 계속 들고 가는데 언제까지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한 100bp 될 때까지는 계속 가야 된다. 지금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잠깐 찍었었다가 경제 사이클이 뭐 위태위태했지만 어쨌든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정도. 그래서 지금 한 0.4%에서 0.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시 1%까지 확대되거나 아니면 또 중간에 뭐 문제가 터져가지고 경제가 아예 회복을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또 더 마이너스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0%를 깨고 내려오는 게 또 터지기 전까지나.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모르고 딱 중간에 있으니까. 그 시기만큼은 유동성 랠리던 거품이 확대되던 어쨌든 간에 상승 주기에 있다라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2년, 3년 더 가고 끝날지, 2022년 상반기에 끝날지, 아니면 그때 한번 조정이 또 와서 다시 또 시작할지, 그건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적어도 2022년 상반기까지는 좋다. 희망이 뿜뿜 생기는데 이번 상승 지금 성장주가 엄청 뜨고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뭐 빅5, 빅6 종목 없으면은 사실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를 수도 없었던 거잖아요. 이 성장주 관련된 섹터 2022년까지 본다면은 계속 이들 섹터 중심으로 한 상승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모델링을 맨날 돌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국에 다시 되돌아왔던 게 2014년, 2013년 말 그리고 뭐 전업 투자하다가 이제 다시 재취직을 했던 게 2015년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도 제가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했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외 증시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S&P를 더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스닥을 더 좋아한다고 얘기하기 시작한 게 2016년 1, 4분기. 근데 보면 IT 사이클이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 밖에 안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얼마나 더 갈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는 숫자가 얘기해 준다는 거지. 숫자라는 건 기업 이익, 기업 실적. 그래서 보면 닷컴 버블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이클의 바닥을 잡고 시작했던 쭉 올라가는 거 보면 1990년도 초에 리세션이 오고 나서 그리고는 시작됐는데 보면은 93, 94, 95, 96, 97 어쨌든 쭉 해서 7, 8년 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 구간을 잘 생각해 보면 완전히 마지막에 엄청나게 화려했다라는 거예요. 97더 98, 99, 2000 이때가 제일 화려했어요. 1년 반 동안이 제일 화려한 상승기가 왔다. 근데 웃긴 거는 그 상승기 때를 보시면 기업 실적은 오히려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이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에서 돈을 찍어댔고 그러면서 이 유동성이 워낙 풍부했다 보니까 이 닷컴 버블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 세계에 걱정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막 찍어댔기 때문에 이게 시작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끝물일 수는 있는데 그걸로 따지면 1년 반은 더 간다라는 거죠. 그죠? 재밌는 얘기죠, 사실. 그러면 3월 말부터 시작됐다고 쳐요. 그러면 1, 4분기 지나서 시작됐다. 그러면 올해로 따지면 3분기. 그죠? 내년에 1년 더. 대충 그렇게 잡으면 2022년 초 내지 2021년 말까지는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제일 화려할 거거든. 그러면 나스닥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업 실적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는 97년이 고점이었어. 98년, 99년, 2000년 요 3년이 뭐 3년이 아니죠. 98, 99, 2000년 이게 2년 반, 2년 좀 넘는 기간 요 딱 기간에 실적은 오히려 반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2년밖에 못 오르고 폭락을 했죠. 왜냐하면 ROE가 20몇 프로이던 게 16, 10몇, 9 이렇게 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폭락을 한 거지. 근데 만약 기업 이익이 20몇에서 25 계속 올라갔다.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런 모습이다. 계속. ROE가 이 빵, 마갓 뭐 이런 회사들의 ROE가 안 깨지잖아요. 20몇 프로가 아니라 이제 30몇 프로야. 계속 매년 30몇 프로를 내면 복발류가 2년 반이면 다시 더블이 되는데 PBR이 뚝뚝 떨어지는데 다시.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왜 벌써부터 팔 생각을 하냐 이거지. 그리고 팔 생각을 하는 것도 팔 생각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미국 주식을 사실 최근에 시작한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나도 빵, 마가 막 이런 거 사고 싶은데 맨날 매일 보면은 뭐 사상 최고가라 그러고 오늘 사상 최고가 내일 사상 최고 맨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고점이라는 생각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나무만 봐서는 고점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숫자를 돌리는 사람이라서 자, 간단하게 우리 아마존 얘기를 해봅시다. 자, 아마존의 정말로 타이밍이 사실 아마존이 이번 이 텍 사이클 우리 4차 산업 혁명 사이클의 시작을 딱 했다는 거죠. 시작을 딱 한 게 뭐였냐면 아마존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 이게 딱 2016년 제 기억으로는 2015년, 2016년 요 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부터 IT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이 그때부터 주가가 7배 올랐어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자, 근데 여기서 끝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존은 아마 왜 그러냐면
아마존이 갖고 있는 마켓 셰어가 진짜 많이 올라왔겠죠.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정말 많이 올라왔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도 미국의 이 리테일 시장의 10%도 안 들고 있다니까. 아 정말요? 그 점유율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도 이 정도. 만약에 진짜 30% 간다면 어떡할 거예요? 모르죠. 자, 테슬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마켓시어 30%, 28%. 전기차 시장만. 근데 전기차 시장은 전체 자동차 시장의 10%도 안 돼, 지금. 그러니까 그 전기차 볼륨 자체가 커지면은 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전기차가 전체 시장의 50% 이상 넘어가는 시기가 와. 여기에 30%. 이게 보여요?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 못 갈 수도 있지. 그쵸. 근데 못 갈 수 있는데 그걸 뭘로 벌써 생각하냐 이거지. 그런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걱정이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97, 98, 99, 2000년 올라갈 때 이미 기업들은 다 보여줬어. 못한다. 근데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는 왜 걱정을 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 무섭잖아요. 안 무서워요. 단순히 무서우면 안 되니까. 내가 샀는데 고점이 어떻게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저점이다 이거 있으니까 모르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 또 본부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시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아셔야 해요. 지금 이 얘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패러다임의 변화. 그럼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산업군은 뭐 결국에는 그냥 그런 마가, 빵 이런 그렇죠. 섹터인 거죠. 그렇죠. 코로나19가 그거에 가속화를 시켰고. 자,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50대 이상의 분들이 저도 50대가 벌써 됐네요. 그죠? 나이가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저는 정말 IT를 많이 쓰는 사람이고, 저보다 나이 한 두세 살 많으셨던 분들, IT 몰라요. 제가 싱가포르에 갔었을 때, 저희가 리서치 센터장을 했지만, 싱가포르에 오셨던 그 전체 헤드, 제가 애플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 드렸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할지 모르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50대, 60대 분들이 정말로 인터넷을 통해서 오더 주문하고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빨리 가속화가 됐다. 코로나19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변할 수가 없다. 당연히 이런 플랫폼화되는 추세가 계속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 산업의 투자는 아직까지는 더 이상 못 가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면 모르겠지만 성장 속도가 계속 나타나는 한 우리는 그쪽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언택트 산업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에너지 산업의 변화. 그렇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셰일가스였는데 그 셰일가스는 아직까지도 어쨌든 석유 에너지예요. 그죠? 화석 연료 에너지란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체 에너지 쪽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걸 기회라고 삼았고 엄청나게 대체 에너지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대체 에너지 쪽으로 갈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파워를 잃으면 대선에서 당선이 안 되면 재선이 안 되면 바이든이 이번에 엄청난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뉴딜 우리나라도 발표했잖아. 그렇죠. 110조였나 114조인가 아무튼 너무 단위가 너무 커요 요즘에. 뭐든지 다 그냥 뿌려. 못한 돈이라서. 예, 그래서 이걸 하겠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당연히 가속화되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안 할 수가 없는 에너지 쪽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뭐 대체 에너지는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그동안에 쭉 그냥 나중에 우리가 뭐 태양광을 이용해서 뭘 할 거야, 뭐 전기 이용해서 뭘 할 거야, 뭐 이렇게 풍력 이용해서 뭘 할 거야, 그냥 조금만 썼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 되니까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거는 효율성인데 왜 태양광 에너지가 여태까지 정말 오래 걸렸냐면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연 기관은 정말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었을 때 빨리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도 이런 석유 회사들이 다 수익을 내는 거거든. 근데 이제 태양광은 그게 어려웠었어요, 여태까지. 왜냐하면 효율이 뭐 태양을 에너지를 받아서 효율로 연결시키는 게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20몇 년 전에는 몇 프로에 다녔어요. 몇 프로. 그 두 자릿수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올라와서 겨우 한 1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빠르게 한 3년 내지 5년 안에 30%대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확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 스케일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게 바로 완전히 이 사이클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을 하는 게 이제는 이피션해졌다. 효율성이 좋아졌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규모의 경제는 더 커지는 거죠. 테슬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집에다가 그렇게 설치하는 거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 또 이제 수소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성. 자, 지금 그 전기차 중에서 우리가 수소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배터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는 계속 쌓으면 쌓을수록 무게가 늘어나. 그렇기 때문에 트럭 같은 것을 운행하기에는 너무 무게가 높아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소가 들어가 버리면 그 무게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수소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세이프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그거에 또 기술력이 높아지면 또 효율이 높아지고 이게 나중에는 다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앨런 머스크는 이제 마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화성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우리가 쓸 수 있는 연료가 한계가 돼 있다면 석유 에너지는, 석탄 에너지는, 화석 연료는 어쨌든 화석 연료라는 거는 동물이 죽어서 눌려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정돼 있다면 태양광에는 태양이 망가지면 우린 그건 지구 멸망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거는 대세의 흐름이다. 그래서 그런 산업들에 대한 초점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갈 거다.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막 이때도 한 번씩 태양광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이렇게 붐이 있었어요. 관련 종목들 엄청 오르고. 근데 지금은 완전 그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딱 빛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 시장 투자할 때도 빼놓을 수는 없는 없죠.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드 패러티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태양광 회사도 잘 나갔었을 때 정말 주가 많이 올라갔죠. 네. 그때 보시면 OP 마진이 거의 40% 이상 나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나왔냐면 보조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또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였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율이 좋았던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다 박살이 날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태양광 회사든 상당히 많은 태양광 회사들이 다 망해 나갔던데 그 컨설러데이션이 일어났잖아요. 그 와중에서 이제 효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엔트리 베리어가 높아졌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된 기업들이 생기고 얘네들의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면 질수록 보조금 없이도 생존하는 기업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화려하게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보조금 없이도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는 순간부터는 그 기업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미 그걸 하고 있다. 보조금 계속 줄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조금만 줄인다고 이슈 나오면은 관련주 팔아야 되나 그래서 하락한다 하는데 그게 오히려 자생할 수 있고 이 기업이 그 정도의 규모로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산업군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반대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살만했는데 피해야 되는 앞으로 이런 산업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피해야 된다라는 산업군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는 왜냐면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워런 버핏이 그렇게 오래 들고 있던 항공주를 팔고 애플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변화에 그 워런 버핏께서도 뭔가 다른 거를 보시고 이런 거를 사고 팔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워런 버핏이 옛날에 돈 벌었을 때 보시면 에너지주 정말 좋아해요. 이분이. 그래서 에너지주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 가스 회사를 사잖아요. 근데 이것도 에너지잖아요. 천연가스. 천연가스죠. 근데 이건 친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에너지도 에너지인데 이제 친환경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석유회사 쉘가스는 안 들고 있잖아요. 쉘가스 그렇게 미국의 경쟁력을 높여줬다고 다들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고 있죠.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안 들고 있는 이유가 쉘가스는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가 아닌 거지. 이 컨설데이션이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코스트로 따지면 어쨌든 뭐 새로운 기술로 크래킹을 해갖고 석유를 빼내고 뭐 해서 어쨌든 쉘가스의 공급량을 엄청나게 늘렸고 그래서 성공을 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긴 했으나 그 코스트가 아직까지도 $40, $50 사이라는 거죠. 근데 유가가 지금 이제 겨우 $40 초반이기 때문에 이 셰일가스는 왕창 죽어야 돼요. 그리고 컨설데이션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뭐 엑슨 모바일이나 어디든 다 합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트가 더 다운이 돼야죠. 그래야지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조심해야 되는 산업은 뭐냐. 매출을 다 더했는데 정상화가 되는 매출을 다 더했는데 그 매출 금액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매출 금액보다 작은 업종들. 회복이 안 되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셰일가스 회사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 정말 유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80, 뭐 $100까지 올라갔던 그런 구조에 있다가 지금은 규모의 경제 여러 가지 다 하면서 합병이 되고 하니까 아무리 올라가봐야 $50. 그러면 절반 수준이다. 그럼 매출의 규모는 절반 수준이겠죠. 그러면 이익의 규모도 절반 수준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런 업종을 들어가는 거는 물론 너무 많이 빠지고 너무 주주들이 다 엉망이 되고 주가가 거의 90% 폭락을 하고 뭐 감자까지 일어나고 뭐 이랬을 경우에는 어쨌든 다시 1에서 시작해서 50 가는 거면 당연히 사야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업종들이 도대체 뭐가 있냐. 항공주, 워런 버핏이 팔았던 항공주, 또 뭐 호텔, 뭐 크루즈. 당연히 크루즈는 정말 이런 업종들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춘 게 아니라 앞으로도 관련해서는 좀 상향에 있어서 어렵겠죠. 근데 다시 정상화 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없다. 뭐 마스크가 좀 이상한 게 나와서 만약 백신이 나와서 뭐 그러면 이제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완벽한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또 근데 사람들이 변화는 하겠죠. 그 구간 동안에. 자,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아들이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하려는데 어쨌든 미국을 가더라도 인강이 70%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온라인으로 많이 그러니까 바뀌겠죠.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변화의 추세는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회적인 이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실 비행기를 정말로 많이 타고 다닐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 좌석도 그 원래 뭐 100명 탈 수 있었으면은 이제 50으로 줄여서 좌석 간의 간격도 더 벌리고 그래서 비행기 코스트 자체를 올려버려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150만 원 주고 뉴욕 갔었던 사람인데 300만 내야 된다. 못 가잖아요. 못 가죠. 그러면 여객수가 줄어들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전기로 가는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있죠. 이미 이분이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효율이 또 확 좋아진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전에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